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삼성중공업 수주 공시가 갑툭 공시됐습니다. 발주처는 쉐브론인 것으로 트레이드윈즈가 전하고 있는데 이걸 용선하는 게 아니고요. 쉐브론이 직접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4척까지 순차적으로 쉐브론발 더 발주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요. 2척 6,592억 원, 한 척당 2.55억 달러인데 4월 3일자 그 한 척당 2.59억 달러로 수주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400만 불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4월 거는 인도 시기가 26년 11월이고요. 이번 쉐브론 그 수주는 28년 2월 인도입니다. 이걸 고려하면은 지금 그 우주 최초로 28년 도커가 지금 팔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일찍 인도 받으려면은 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5년 대기하고 2.55억 달러니까 이거 여전히 사상 최고치 갱신한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분기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23년에 삼성중공업의 총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걸 더듬어 봤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 금액 사상 최고치 갱신할 것 같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2억 달러 수주를 했고요. 올해 목표는 95억 달러라고 연초에 공시한 바가 있죠. 제가 관리하는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연간 최고 수주 실적 이게 212억 달러였는데 2007년도였습니다. 당시 주가 4만 원 선에서 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더듬어 본 결과로는 올해 수주가 저 212억 달러 넘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상 수주가 예정된 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기다리다 보면은 갑툭 공시 날 수밖에 없는 것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LNGC입니다. 카타르 16척 요거 평균 2억 3천만 불 적용하면은 총계 대략 한 37억 불 되고요. 쉐브론 4척을 2.6억 달러 적용하면은 10억 달러 넘어가고요. 토탈의 그 모잠비크 그 LNGC 8척 저거 뭐 대략 한 2.5억 달러 잡아도 20억 달러 넘습니다. 이것만 더하면은 LNGC에서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67억 달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거는 기다리면 갑툭 공시 난다 이겁니다. 두 번째 FLNG가 있죠. 델핀 2건에 코랄 2호기 1건 이렇게 3건이 지금 수주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뭐 델핀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수주될지 아니면 한 방에 2건이 동시에 수주될지 이건 이제 그 볼 일이고요. 두고 볼 일이고 코랄 2호기가 이제 1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최소한 한 척당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적어도 한 척에서 많으면 3척 수주 가능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최소 20억 불에서 최대 60억 달러 훨씬 넘어가겠죠. 최대는. 이렇습니다. 이런 수주가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에 더해서 에버그린발 대만 그 컨테이너 선사인 에버그린발 42억 달러 대박이 터질 조짐입니다. 그래서 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최소 130억 달러에서 최대 170억 달러 이상 수주 가능하다 이겁니다. 금년에. 자, 에버그린 42억 달러 대박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지금 그 에버그린은 컨테이너 대만의 컨테이너 선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요것도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는데 그 하반기에 컨테이너선 24척 발주한다. 이러면서 국제 입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입찰 시작했으니까 제가 시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보면 누가 합격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국에서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또 중공의 여러 조선사들, 후동중화 포함해서 막 우르르 중공조선사도 달려들었고요. 예, 다 원서 냈다는 거죠. 시험 보겠다고. 예, 일본 조선사에서도 여기저기 원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까지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이거 1차 합격자 발표 났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하고 일본의 1등 어떤 조선사로 1차 통과됐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저거 최종 합격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 선박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설계 혁신을 통해서 같은 급에서 화물 적재를 무려 8%나 더 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연료가, 차세대 연료가 뭐가 될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사실은 다음 차세대 연료가 뭐냐? 기름 태워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 추진은 기본이고 메탄올 레디, 암모니아 레디 이렇게 다 갖추어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나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배가 왕복을 할 때마다 돈을 8%더 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즉 그래서 조선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버그린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하고는 깐부단골입니다. 깐부단골. 그러니까 저 일본 조선사는 들러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32억 달러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봤던 숫자 130억, 최소 130억 불에서 최대 170억 불 이상 요걸 더해버리면은 최소 162억 달러는 지금 확보된 거 아니냐. 예? 벌써 목표 달성한 거 아니냐. 95억 불이 목표라면서요. 근데 이미 최소 162억 달러는 이건 예정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최대 202억 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거 전부 다 어떤 최소한의 어떤 더듬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금년 수주 목표 95억 달러 저거 너무 작다. 저거 초과 달성할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버그린 갑툭 대박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고물배 바꿔야 되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건 LNGC 분야건 유조선 분야건 다 같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실현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미쓰이가 델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델핀의 FLNG 프로젝트가 속도가 확 붙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게 다가 아니잖아요. 에? 수주 전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아마 클락슨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걸 기초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인데 VLCC라는 것은 초대형 유조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유조선이라면은 CC가 크루드 캐리어가 되는 거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컨테이너 캐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VLCC는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VLBC라고 박스 캐리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한 척당 가격을 이제 본다는 건데 컨테이너 선박보다도 초대형 유조선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크가 부족한 상태다. 조선업의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조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그 선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엄청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도 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배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값이 싸니까요. 같은 값이면 이제 LNGC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은 컨테이너선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유조선은 만들어 달라 그래도 좀 시큰둥하다 이겁니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유조선 선사 입장에서는 배 없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조선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의 그 선종별 수주잔고 한번 보시면은 유조선 잔고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지금 이미 급감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유조선 분야도 초대형 유조선 분야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기름과 관련된 그 PC선은 배가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에서 지금 엄청 그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수십 척 단위로 이미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조그만하기 때문에 수십 척 해도 돈은 그 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또 그 최근 수년간 삼성중공업의 유조선 분야 수주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유조선은 수주 절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유조선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배에 고물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앞으로 그 해양 규제가 심해지면은 저거 운항하기 아주 힘들어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유조선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공급 능력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지금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조선 가격은 앞으로 크게 올라야 한다. 그러면서 유조선 분야도 대량 발주 가능성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하반기 4분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 늦어도 내년에는 이 유조선 대량 발주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유조선이 지금의 LNGC처럼 선박 발주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에서 지금 LNGC가 카타르나 쉐브론이나 토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추가로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는 모르죠 아직은. 그러나 적지 않은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추가될 거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이거는 합리적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렇고 게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LNGC 그 선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표준 화물창이 4개짜리였는데 이거를 1개를 더 줄여서 3개짜리로 설계했다는 것이고 이거 전부 다 그 GTT나 각종 주요 그 해외 선급에서 다 그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멤브레인의 재료비도 절약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기화 손실 아닙니까? 이걸 대략 한 5% 정도 감소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성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게 전부 선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즉 같은 조건이면은 삼성중공업 선택한다 이겁니다. 동가 삼중입니다. 동가 삼중 그런 거 아닙니까? FLNG도 모듈식 표준 설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발주사 입장에서는 좀 매우 매력적입니다. 시간 절약하고 돈 절약하고요. 시간 절약은 곧 돈 절약입니다. 설계비 절약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수주에 대해서도 본다면은 FLNG보다는 기술이 좀 낮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FPSO라고 이거는 해상에서 기름 퍼올려서 저장했다가 이제 VLCC 같은 데다가 이제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유조선에 실어주는 건데, 이 FPSO는 FLNG보다는 기술 수준이 좀 낮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단가가 세죠. 이것도 언제 갑툭 공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원유 관련 투자도 매우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 한 10여 년간.
예.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FPSO도 언제 갑툭 공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섬도 결국 기존의 기름 추진 더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수리한다거나 뭐 다른 거 하나 갖다 붙여서 임시 방편으로 수명 좀 연장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새로 세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든 이제 기본적으로 LNG 이것이 이제 저는 대세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추진도 다들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LNG 추진의 기본 플러스 메탄올 레디, 암모니아 레디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하면 일단 만사형통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가려운 분야인데 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려운 분야인데 요걸 삼성중공업이 솔루션을 발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비록 요즘에 운임이 폭락을 해서 죽을 마시겠지만 그래도 저 장사를 계속 하려면은 배달 장사를 계속 하려면은 선박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래서 열심히 기술 혁신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저 선사들이 그동안 벌어놨던 그 돈이 삼성중공업 그 계좌로 입금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덩어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LCO2C하고 FCSU입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하고 그 다음에 부유식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 위에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했다가 바닷속에 매립하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새로운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의 신규 산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FCSU가 하반기에 수주될 가능성은 극히 매우 낮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수주 가능성 열어둬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FCSU 플랜트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5년경에는 수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에 삼성중공업 수주는 사상 최고치인 212억 달러 상향 돌파, 갱신 돌파할 가능성 이거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1,400원이면은 시가총액 10조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저렇게 수주 대박이 터지면 삼성중공업 시가총액도 사상 최초로 10조 돌파 가능성 요거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10조 시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성한이하고 진턱이가 진짜 죽자사자 고민해야 할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둘이 사이좋게 머리 맞대고 말이죠. 이제 애들도 다 컸을 테니까 같이 밤새도록 머리 맞대고 죽자사자 고민해야 할 게 있다 이겁니다. 성한이하고 진턱이가. 밤에 마누라 볼 일이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LNGC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가 뭘까? 삼성중공업 기업 변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왜냐하면 저도 시장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던지고 있잖아요. 너 LNGC 끝나면 너가 뭐 할래? 내놔라 이겁니다. 답을 내놔라 이겁니다. 늦어도 5년 이내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자사자 이걸 고민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매력적인 저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어떤 기업 변신 솔루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래서 현재의 성장 속도가 10년 이상 유지되면서 가속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은 10조는 원래 이제 10조 시대 열리는데 100조 시대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